안녕하십니까. 경제 스토리텔러 이광수입니다. 몇 달 전 저는 여러분께 미국의 37조 달러, 우리 돈으로 무려 5경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빚을 해결하기 위한 거대한 비밀 계획에 대해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정부가 어떻게 암호화폐와 인플레이션이라는 도구를 사용해 이 빚을 교묘하게 지워버릴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역사상 가장 큰 부의 이전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 경고해 드렸죠. 그런데 최근 며칠 사이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권력을 쥔 자들이 더 이상 자신들의 계획을 숨기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이제 대놓고 속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미국이 20%의 GDP 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하고, 그의 상무장관은 공개적으로 연방준비제도, 즉 FED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FED는 금리를 인하하지 않겠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또다시 금리를 내렸습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이 달러 자산, 예를 들어 여러분의 예금, 퇴직, 연금, 채권 등을 보유하고 있다면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의 부를 지켜주거나 혹은 모든 것을 잃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건 더 이상 이론이 아닙니다. 몇몇 분들이 댓글로 달아주셨던 음모론도 아닙니다. 바로 지금 우리 눈앞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당신과 당신의 가족, 그리고 당신의 자산을 지켜야 하는지 정확히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미국이 37조 달러의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모든 가정이 각각 4억 원에 가까운 빚을 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수학적으로 갚는 것이 불가능한 액수죠. 역사상 어떤 제국도 이 정도 규모의 빚을 갚은 적이 없습니다. 로마는 화폐의 가치를 떨어뜨렸고, 대영 제국은 기축통화국의 지위를 잃으며 파운드화 가치가 50%나 폭락했습니다. 지금 미국은 과거 제국들이 마주했던 것과 똑같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의 천재적인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정부는 이 빚을 직접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인플레이션을 통해 빚의 실질적인 크기를 줄이면 그만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당신이 누군가에게 100만 원을 빚졌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갑자기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서 돈의 가치가 절반으로 떨어졌다면 당신이 갚아야 할 빚의 명목상 액수는 여전히 100만 원이지만 그 실질 가치는 50만 원으로 줄어든 것과 같습니다. 빚의 숫자는 그대로지만 실제의 가치는 하락하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지난 영상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이 비밀 무기의 일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들이 테더 같은 대형 스테이블 코인 회사에 1달러를 주면 테더는 1USDT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준 그 1달러를 가지고 무엇을 할까요? 가만히 금고에 넣어둘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그 돈으로 수익을 내고 싶어 하죠. 그래서 그 돈으로 미국 국채를 삽니다. 그들은 위험 부담 없이 이자를 챙기고, 이는 결과적으로 미국 정부 부채에 대한 엄청난 수요를 창출합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중국, 일본, 인도 같은 나라들은 러시아의 외환 보유고가 하루아침에 동결되는 것을 보고 더 이상 미국 국채를 사지 않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 입장에서는 달러 자산에 대한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죠. 하지만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정부 채권으로 뒷받침되는 스테이블 코인을 기꺼이 보유합니다. 네. 그들은 자신들이 달러를 들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미국 정부의 빚을 대신 사주고 있는 셈입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정말 기가 막힌 아이디어죠. 그리고 2단계가 시작됩니다.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정부는 돈을 찍어내고 금리를 낮춥니다. 시중에 달러가 더 많이 풀리니 달러의 가치는 떨어지죠. 그렇게 되면 당신의 빚의 실질 가치는 줄어들지만 동시에 당신의 저축과 월급의 가치도 함께 줄어듭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자산 가격은 올라갑니다. 부자는 더 부자가 되는 것이죠. 만약 당신이 주식, 부동산, 금, 암호화폐를 가지고 있다면 당신은 이 게임의 승자가 됩니다. 당신의 자산은 통화와 함께 부풀어 오르니까요. 하지만
만약 당신이 월급만 바라보는 월급쟁이라면 어떨까요? 당신은 현금으로 급여를 받기 때문에 패자가 됩니다. 당신의 월급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은 해마다 줄어들게 되죠. 바로 이것이 제가 지난 9월에 말씀드렸던 계획의 핵심입니다. 암호화폐를 이용한 부채 리셋과 인플레이션. 이는 월급을 받는 중산층의 부를 자산을 가진 부유층에게로 이전시키는 거대한 흐름입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9일 도널드 트럼프는 한 연설에서 정말 터무니없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는 미국은 18조 달러의 신규 투자 약속을 받아냈다고 말했습니다. 팩트체크 결과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죠.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트럼프가 과거에도 미국이 20%, 심지어 20%의 GDP 성장을 달성할 수 있다고 여러 번 주장해왔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정말 망상에 빠진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가 경제와 대중심리를 매우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경제학의 기본이 있습니다. GDP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실질 GDP와 명목 GDP입니다. 실질 GDP는 인플레이션을 제외한 순수한 경제 성장, 즉 더 많은 상품과 서비스가 생산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반면 명목 GDP는 인플레이션을 포함한 수치입니다. 예를 들어 실질 성장이 3%이고 인플레이션이 17%라면 명목 GDP는 20%가 되는 것입니다. 서류상으로는 경제가 20%나 성장한 것처럼 보이고 정치인들은 이걸 엄청난 업적인 양 자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대부분이 인플레이션일 뿐입니다.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모든 물건 값은 오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가 경제 성장률 수치를 발표할 때 우리 월급쟁이들의 삶이 정말 그만큼 나아졌는지 체감하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월급 인상률이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죠. 트럼프의 20% GDP 성장 주장은 약속이 아닙니다. 그것은 앞으로 그들이 일으킬 인플레이션에 대한 예고편입니다. 그들은 부채를 인플레이션으로 날려버리고 자산가들을 더욱 부유하게 만들면서 이것을 대중에게는 경제성장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팔 것입니다. 이는 미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의 부동산 시장을 보십시오. 지난 몇 년간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얼마나 폭등했습니까? 이것이 바로 자산 인플레이션의 무서운 현실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월급을 모은 사람보다 영끌해서 집을 산 사람이 순식간에 몇억, 몇십억의 자산가가 되었습니다. 이는 부의 이전이 한국에서도 얼마나 극심하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연준 FD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보면 이 계획은 더욱 명확해집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상무장관인 하워드 루트닉은 공개적으로 제롬 파월 FD 의장을 공격했습니다. 당신의 임무는 미국인을 돕는 것이지 그들을 해치는 것이 아니다. 당장 다음 회의에서 이 터무니없이 높은 금리를 내려라 라고 말이죠.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패드는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통화정책을 결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정치인들은 선거를 앞두고 항상 낮은 금리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낮은 금리는 대출을 쉽게 만들어 사람들의 기분을 좋게 하지만 결국 인플레이션과 자산 거품을 만듭니다. 그런데 루트닉은 이런 원칙을 무시하고 노골적으로 금리 인하를 요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패드는 놀랍게도 그 말을 들었습니다. 최근 패드는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목표치인 2%보다 높은 3%대임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경제학적으로는 전혀 말이 되지 않는 결정입니다. 이는 정치적 압력이 경제적 현실을 이기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자산 가격은 올라가고 당신의 월급 가치는 떨어집니다. 낮은 금리는 대출을 더 싸게 만들어 더 많은 사람들이 주식과 부동산을 사도록 유도합니다. 수요가 늘어나니 자산 가격은 더 오르죠. 반면에 당신의 예금 통장 이자는 거의 0에 가까워지고 현금의 가치는 계속해서 하락합니다. 결국 당신은 가만히 앉아서 가난해지지 않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위험자산에 투자해야만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는 것입니다. 부를 축적할 시간이 부족했던 젊은 세대와 현금만 보유한 중산층은 구매력을 잃고 이미 자산을 많이 보유한 기성세대와
부유층은 더 큰 부를 거머쥐게 됩니다. 바로 수저계급론이 더욱 공고해지는 순간입니다. 이것은 미국만의 현상이 아닙니다.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도 유럽 중앙은행 ECB의 통화정책을 재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더 쉬운 돈, 즉 낮은 금리와 양적 완화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유럽, 영국, 일본 모두 같은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너무 많은 빚 고령화 저성장, 그리고 그들 모두 똑같은 해결책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빚을 인플레이션으로 해결하는 것이죠. 전 세계가 동시에 돈을 찍어내고 자국 통화의 가치를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적으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달러 가치가 20% 떨어질 때 유로 파운드 엔화 가치도 20%씩 떨어진다면 환율은 그대로 유지되겠죠. 하지만 그 속에서 월급에 의존하는 중산층과 서민들은 더욱 가난해지고 금, 주식, 부동산, 비트코인과 같은 자산 가격은 계속해서 치솟을 것입니다. 이것은 음모론이 아니라 모든 정부가 같은 부채 문제를 가지고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할 가장 쉬운 방법이 돈을 찍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제 이 게임의 규칙은 명확해졌습니다.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패배하고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승리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투자해야 합니다. SP500과 같은 미국 지수펀드나 한국의 코스피 지수를 추종하는 코덱스 200과 같은 ETF에 투자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금리가 낮아지면 부동산 시장도 다시 활기를 깰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은과 같은 실물 자산이나 비트코인 역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삼성전자나 현대차와 같은 우량주, 즉 퀄리티 있는 자산을 보유하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세상에서 당신의 부를 지키고 성장시키는 방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저 같은 투자자에게는 지금이 평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가장 쉽고 큰 기회로 보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불공평한 세상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계획은 이제 너무나도 명확하게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흐름을 이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흐름에 휩쓸려 나갈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이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실례가 안 된다면 혹시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댓글로 살짝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오늘 어떤 연령대의 분들이 저와 함께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재미있으셨어요? 아니면 마음에 어떤 깊은 울림이나 여운을 남겼나요? 여러분의 솔직한 감상이 정말 궁금합니다. 편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어떤 감정을 느끼셨든 저는 이 자리를 통해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과 안녕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고 싶습니다. 부디 힘든 일 없이 매일이 잔잔한 행복으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방금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지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에게 새로운 영감을 주었나요? 혹은 이런 관점도 있구나 하고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부분이 있었나요? 여러분의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마지막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여러분 모두가 경제적으로도 늘 굳건하고 흔들림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돈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꿈을 포기하는 일 없이 언제나 든든한 재정적 기반 위에서 원하시는 바를 모두 이루시길 응원하겠습니다.